예. 우리 이정문 의원님께서 그러셨고 김영동 의원님께서도 이제 소위 지방법원 설치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죠. 예, 법사위에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설치와 관련된 이제 신규 설치와 관련된 법원 조직법 개정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북, 전남, 충남, 세종이 광역단체의 광역단체 네 곳에는 지방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설치 필요성은 이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소위 예를 들자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주 지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충남과 세종시가 같은 광역단체인데 각각의 지방법원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지방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 1,300만이 넘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금 2개의 지방법원, 수원과 의정부 2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고양시 쪽에서는 자기들 고양시에다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되고, 의정부 지역은 그렇다면 지원으로 객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전역을 돌아본다면 서울시 면적하고 비교를 하고 그리고 서울시 인구와 비교한다면 경기도 전체에서 지방법원 숫자가 굉장히 작다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예. 특히 뭐 화성 같은 경우에 인구 100만에 근접하여 가고 있는데 15번도 없는 오산에 그 작은 더 인접 도시인 오산에 15번이 있다 보니까 15번도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누차 그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에 요청을 하는 게, 이렇게 수많은 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때가 됐다. 지방법원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 설치, 신규 설치, 통폐합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이제 수차 법원행정처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도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종합적인 전국을 두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좀 전에도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주민 접근성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준다 이게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의 경우 예를 들면 인구수에 따른 그게 위반하면은 헌재에서 위헌까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헌재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위헌적인 사항이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해 가지고 특히 경기도 지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지방법원을 신설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결국은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예산만 뒷받침된다. 예, 그게 결국은 이제 정부의 재정 규모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법원은 몇 년도 정도에, 이 법원은 또 몇 년도 정도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 한꺼번에 모든 법원을 다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시급한 지역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소위 검찰의 과다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하시고 계시고, 특히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위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 과다한 압수수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특히 요즘 것들도 보고 있다. 디지털 증거를 추출을 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디지털 증거를 추출하는 방법은 검색을 통한 추출,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 검색어를 통해서 추출하고 나서 그게 지금 소위 압수영장에서 압수 대상으로 압수할 물건으로 지정된 그 문서에 해당하는지는 일일이 다 내용 자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변호인도 옆에 변호인이나 주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동석을 해서 이게 그 압수수색
대상인지를 함께 검토를 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방법이 이제 또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을 해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것도 보고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압수수색이다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관한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어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의 규칙 개정안에서는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는데 그게 이제 이 규정 자체만으로 본다면 정말 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피자나 피자식 참고인이겠죠.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게 검사나 경찰관 아니면 제보자가 주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검사나 경찰관의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보자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신문하겠다라고 신문 통지서를 보낸다면 거기에 응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과연 그런 출석 의무를 대법원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시행규칙으로 출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결국은 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소위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된 신문의 경우에 형사소송 규칙으로 해서 제3자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소위 검색어 지정 압수수색 계획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